자, 1번. 자, 대륙 이동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지도에 나타낸 것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고생대 마을의 빙하 퇴적층이 분포하는 대륙에서는 동일한 종의 고생물 화석이 산출된다. 자, 빙하 퇴적층이 분포한다면 같이 붙어 있었다 그 말이잖아, 맞지? 특히 고위도 부분에. 그러면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에서 얼마든지 육상 생물들 이동이 가능하잖아, 맞지? 그럼 생물 화석도 얼마든지 분포 가능하겠죠. 자, A와 B는 대륙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A와 B라는 거 지금 습곡 산맥을 말하는 거지. 자, 산맥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서로 부딪혀가지고 대륙을 이룰 때 만들어지는 거지. 그 다음 대륙 이루는 점이 먼저 대륙끼리 부딪혀가지고 붙어가지고 습곡산맥 만들고 그 뒤에 분리가 되는 거지. 자, 분리가 되더라도 다시 펴져 안 펴져? 안 펴지고 남아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분리될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륙 현재 하나로 붙어서 충돌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 디귿. 인도양은 중생대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인도양. 여러분들 저 원래 판계화 만들고 언제부터 분리가 됩니까? 중생대 초부터 분리가 되는 거지, 맞지? 고생대 말에 판계화 만들었다가 중생대 초부터 분리. 그러면 분리가 되면서 인도양, 대서양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지? 바로 인도양 여기 말하잖아. 됐죠? 자, 그래서 분리되면서 만들어지는 것. 자, 넘어갈게. 자, 2번. 자, 판구조론 정립, 되기까지 이동, 연구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참고로 ABC가 베게너와 홈스, 윌슨 나와 있는데 베게너는 뭘 이야기했다? 대륙 이동설, 홈스는 멘틀 대류설. 자, 그리고 윌슨은 판구조론이었죠. 헤스와 디츠가 해조 확장설이었지. 자, 문제 갈게. 자, 과학자 A. 방사성 원소 붕괴, 어쨌거나 멘틀의 대류란 말이 나오죠. 멘틀 대류, 이거 멘틀 대류 홈스가 될 거고. 자, B 같은 경우에는 대륙 이동의 증거, 해안선 모양 유사성, 빙하의 흔적, 이거 베개널 이야기하는 거지. 자, 해령과 해령 사이 지각서로 어긋나는 변환 단층.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해령은 발산 경계로서 해령과 해령 사이. 해령은 워낙 길어서 마디마디 끊어져 있고 해령과 해령 사이에 변환 단층, 보전형 경계가 발달되어 있잖아, 맞지? 판구조론. 이거는 윌슨 내용이 되겠죠? 자, 근데 변환 단층 같은 경우에는 판구조론에 대한 내용도 될 수 있지만 또 해저 확장설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맞지? 그것도 가능합니다. 자, A 가설은 발표 당시 대륙 이동 원동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참고로 홈스, 참고로 이거 아주 오래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멘틀 대륙 지하 심부에서 멘틀 대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잖아, 맞지? 그래서 근본적인 이 멘틀 대륙 이 힘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이고. 자, B는 과거에 대륙이 모여있던 초대륙 판계라고, 자, 판계로 설명할 수 있다. 맞죠? 판계 가지고 이런 증거들 다 이야기했잖아. 자, C는 해양지각 이동 방향 같은 단열대에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이거 기억납니까? 단열대가 뭘까? 자, 여기서 1번 표현해볼게. 자, 중앙 해령, 해령이 있다. 해령이 있고, 해령이 있고. 자, 해령과 해령 사이 이 영역을 변환 단층이라고 합니다. 자, 봐봐. 이 변환 단층, 이 파란색 영역의 오른쪽은 어디로 가죠? 자, 위쪽은 어디로 가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래쪽은 왼쪽까지 이렇게 어긋나는 곳이지. 이 판의 경계 중에 이렇게 어긋나는 것, 엇갈리는 곳을 뭐라 하냐면 고전형 경계라고. 나중에 할 거야. 어쨌거나 이걸 변환 단층, 여기를 변환 단층이란다. 자, 여기에 서로 어긋나고 있을 거니까 막 긁히겠지. 지진 많이 발생할까 안 할까? 많이 합니다. 이게 여기서 많이 발생합니다. 지진 많이 발생하는 이 영역이 존재한다. 이거는 이들이 이 판들이 움직였기 때문이잖아, 맞지? 바로 해령 중심으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변환 단층도 역시 증거된다 그 말이야. 자, 근데 봐, 이 노란색 영역 여긴 지진 발생 잘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왜냐하면 노란색 위는 어디로 가지? 오른쪽. 노란색 아래 어디로 가지? 같이 가잖아. 같이. 그래서 지진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란색은 잘 일어나는 거야. 됐나? 유성 이해됐나? 네. 오케이. 이걸 단열대라고 합니다. 절단됐다 그 말이야.
바랍니다. 지도가 잠시만. 자, 4번. 자, 지점 A와 B는 위도가 같고 지각 이루는 암석의 나이가 같다라 되어 있습니다. 자, 가볼게. 자, A와 B 사이 판의 경계 부근에서 습곡 산맥이 발달되어 있다. A와 B 사이. 참고로 남아메리카에 있는 산맥 뭐 있습니까? 남아메리카에? 안데스 산맥 있죠? 지금 A 부분 같은 경우 현재 보면 좀 이따 섭입이 일어나잖아, 맞지? 그래서 페루, 칠레 해구가 있고 그와 나란하게 안데스 산맥이 있었습니다. 습곡 산맥 맞지? 섭입에 의한 것. A와 B 암석으로 추정한 고지작의 극은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한다. 참고로 이런 거죠. 이거 2점짜리 있는 문항의 그림이긴 한데 봐봐. 이거 우리 그때 내용 설명하면서 한번 설명 좀 제시했을 겁니다. 참고로 원래 과거에 현재 고지작의 극이 여기라고 돼 있을 거예요. 맞지? 됐나? 왜냐면 암석이 현재 자기장 방이 다 현재 그대로 기록돼 있으니까. 그런데 분리되고 난 뒤에 현재 대륙 B와 대륙 C 서로 지향하는 나타내고 있는 고지자의 거의 위치가 다르잖아, 맞지?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많이 들었던 게 북아메리카하고 유라시아 대륙 거 막 그림해가지고 이동 경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잖아. 그걸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대륙이 이동하게 되면 각 대륙에서 나타내고 있는 고지자의 극의 위치는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대륙 이동에 의해서. 그걸 말하는 거지. 자, 디귿. 해령을 기준으로 해양지각 생성대 확장되는 속도는 어디에서나 같다 돼 있는데 참고로 해령으로부터 현재 A나 B나 다 이동돼 왔을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지금 짙은 색깔이 바로 해령이 될 건데 해령에서 A는 오른쪽으로 그리고 B는 왼쪽으로 이만큼 왔다 그 말이잖아. 그리고 A나 B나 나이가 같다 그랬죠?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그럼 어디가 더 빠르다? A가 더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5번 갈게. 자, 가나 각각 위도 30도와 50도 S라고 했습니다. 해령 부근 고지작의 분포 나와 있습니다. 자, 해령으로부터 180km까지 거리 평균 확장 속도 돼 있어. 자, 180까지인데, 자, 봐봐. 나 같은 경우에 각각 번호를 한번 붙여볼게. 3, 4, 5, 6까지 있습니다. 정자극기와 역자극기 이렇게 쭉 돼 있는 거잖아, 맞지? 정과 역이 6번 나와 있어.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 지구 전체 자기장은 현재 보면 정자극기, 역자극기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그리고 해령에 있는 이 가운데는 현재로서 똑같은 거잖아.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가 같은 경우에도 6까지가 요만큼이 6이 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동일한 시간 동안 가는 이만큼, 나는 훨씬 더 긴 거리 180을 갔다 그 말이잖아. 됐나? 그러면 동일한 시간 동안 누가 더 많이 움직였다? 나가 더 많이 움직였다. 그 말은 나가 더 빠르다 그 말이죠. A, B, C 중 암석 나이는 A가 가장 적다. 저 봐. 아까 번호 붙였잖아. 맞지? 참고로 B는 3이고 C는 5잖아. 맞지? A는 얼마입니까? 4의 위치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면 가장 나이가 많은 건 5인 C가 되겠지. 그래서 B가 가장 나이가 적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마지막. B는 C보다 저위도에 위치한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고지자기 방향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런데 이거는 나에 보게 되면 고지자기 방향이 역자극기야 정자극기야? 역자극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정자극기 방향 원래 이 방향이 되겠지. 자, 우리 자기장의 방향은 어딜 가리키고 있습니까? 북극이야 남극이야? 북극. 자북극 북쪽 여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지. 맞나? 그럼 예를 들어서 지도에서 자 참고로 이놈은 아까 어디 있다 그랬죠? 50도 S에 있다 그랬지. 남반구에 있다 그랬지. 그러면 요거 남반구고 C 쪽이 북쪽이잖아? 그럼 요거 돌려서 그대로 가져오면 여기 있는 거지. C가 위쪽, 이제 B가 아래쪽. C가 북쪽, B가 남쪽. 됐나? 그러면 문제에서 위도를 물어본다면 좀 더 고위도에 있는 게 누굽니까? B가 될 거고 적도에 갖고 C가 더 작겠지. B와 C의 위치. 됐습니까? C가 더 저위도라 그 말이지. 자, 6번. 자, 어느 해령 주변 암석 기록된 고지자의 복각, 진앙, 분포 나와 있습니다. 진앙이 뭐지? 진앙. 진앙이 뭔지 압니까? 그렇지. 진원은 지진이 발생한 그 지점을 말해. 그래서 우리 지하 내부에 어떤 끊김이 생기거나 어쩌거나 지진이 발생한 그 근원 지점이 있겠지? 그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지진의 근원 지점을 진원이라 하고
진원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가서 만나는 지표 지점을 진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모습은 우리가 위에서 상공에 쳐다본 모습이잖아, 맞지? 그 지표상의 진앙 위치를 표현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봐봐. 이렇게 계단 형태로 배열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환단층. 해령 부근에 있는 변환단층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잖아.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자, 그러면 해령과 변환단층이 될 것인데, 자, 참고로 자기 이상 줄무늬는 결과적으로 해령에서 분출된 다음에 이게 굳어져서 자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 이상 줄무늬는 해령과 나란한 거지. 자, 그러면 해령 같은 경우는 바로 자기 줄무늬와 나란한 이 빨간색이 바로 해령이 된다 그 말이지. 그리고 그 사이가 변환단층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이 해령, 파란색이 변환단층임을 알 수가 있더라. 일단 이거 먼저 파악을 좀 해야 되는 거지. 자, 문제 갑시다. 기억. A가 생성되기 전 해령은 고위도 쪽으로 이동한 적이 있다. 자, 봐봐. 참고로 위도를 알아내는 것 뭘 봐야 되는 거죠? 복각. 자, 해령에서 분출되면서 자화가 될 건데 만들어진 곳이 자화가 되면서 원래 그 지역의 복각 그 당시의 위도를 알려주겠죠. 그래서 복각 위도 비슷한 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 해령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제 발산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고지작이 복각 자, 플러스 45, 플러스 50, 플러스 53이 있는데 이들이 원래 어디서 만들어진 거죠? 해령에서 만들어져서 이동된 거잖아. 그러면 해령에서 만들어질 거니까 만들어질 당시의 위도니까 이거는 이들이 해령에 있을 때 만들어질 때 해령의 위도가 얼마인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플러스 45는 과거입니까? 최근입니까? 과거죠. 그래서 가장 멀리 있는 플러스 45가 가장 먼 과거가 되는 거고 플러스 53이 가장 최근이 되겠죠. 참고로 A 같은 경우가 봐. 플러스 53에 해당되는 게 왼쪽에 A 위치가 이 플러스 53과 대응되고 있잖아. 맞지? 됐나?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자, 이 해령 위치 자체가 해령 위도가 플러스 45, 플러스 50, 플러스 53으로 바뀐 거잖아. 시간이 그렇게 흘러갈 거니까. 좀 더 고위도로 이동돼 왔음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지. 복각이 증가됐으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복각의 변화 가지고 위도 변화했음을 해령이 움직였음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심해저 태적물의 평균 두께.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태적물의 속도는 일정하다 그랬어.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많이 쌓인다. 그 말이 되겠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이의 비례하게 될 건데 나이는 해령과 거리 또 비례형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나이가 많고 많이 쌓였을 것이다. 그래서 B와 C를 비교하면 C가 더 멀리 있다. C가 더 나이가 많을 거니까 많이 쌓였겠지. 자, C와 D 사이 판의 경계가 존재한다. 자, 여기서 판의 경계 해령과 변환단층 판의 경계 맞습니까? 맞죠? 발산과 보존. 그런데 C와 D 사이는 판의 경계가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뭐라 부른다 그랬죠? 전리대 또는 단열대라 불렀어. 자, 어디 제시했습니다. 이걸 단열대라 한다 그랬지? 그래서 현재 해령과 변환단층 아닌 영역은 판의 경계가 아니다. 여기는 우리가 단열대라고 부른다. 참고로 이 단열대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력으로 거의 움직이죠? 지진과 화산활동 있다 없다? 거의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됐지? 판의 경계 아니라는 것. 자, 넘어갈게. 자, 7번. 자, 7번 문제는 우리가 봐왔던 거하고 좀 달라. 원래 점 찍어가지고 뭘 알려줬죠? 고지작이 극의 위치를 알려줬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 대륙의 위치 변화, 이 지괴, 땅 덩어리의 위치 변화를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자, 1번 기억. 8천만 년 전 고지작의 극 위치는 A에서 구한 값, B에서 구한 값보다 저위도에 해당된다. 자, 먼저 볼게. 자, 이건 지괴 위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 8천만 년 전. 그럼 80으로 하겠죠? 자, 80. 자, A 같은 경우에 80 위치 원래 여기 있었잖아. 맞지? 그러면 지괴가 여기 있을 때 이 당시에 만들어진 암석들이 자, 화성암들이 만들어지면서 자화돼서 그 기록들이 남아 있을 거잖아. 맞지? 그러면 자, 8천만 년 전에 A 지괴에서 만들어진 암석들은 자, 남극 방향. 참고로
지자기 극은 자 지리상 남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남극까지 요만큼 이만큼 가게 되면 지자기 극도 있다라고 기록이 남긴 거잖아. 맞지? 됐나? 자 그럼 이 현재 위치는 A 위치 여기 와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당시 암석들은 여전히 아래쪽 방향으로 이 파란색만큼 가면 지자기 극이 있다라고 남겨주고 있는 거지. 됐나?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이 초록색 위치가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되는 거지. 암석 기록에 남아있는 것. 됐죠? 자, 그러면 B도 마찬가지야. 자, B도 8천만 년 전에 자 남극 이 지자기 극의 방향이 되겠지? 위치가 될 겁니다. 요만큼. 오른쪽 위로. 됐지? 자, 그러면 B에서도 마찬가지. B에서 8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들은 지자기 극의 위치가 오른쪽 위에 이 정도의 거리에 있다라고 정보를 남기고 있는 거잖아. 맞지? 구한 위치가 여기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A와 B를 비교했을 때 A가 더 적도분에 가깝지. A에 의한 지자기 극의 위치가,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그래서 위도는 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니은디가 쉽습니다. 6천만 년 전 고지자기 복각. 자, 복각 물어봤잖아. 자, 고지자기 복각. 그러면 이건 6천만 년 전의 위치를 그대로 비교하면 되는 거죠? 자, 비교했을 때 누가 좀 더 고위도에 있습니까? A야, B야? A가 좀 더 고위도에 있죠? 그럼 당연히 복각은 더 크겠지. 여기서 절대값을 물어본 것은 복각이 남방구니까 마이너스로 나올 거니까 절대값을 물어본 거지. 자, 어쨌거나 A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최근 4천만 년 동안 지계 평균 이동 속력. 자, 지계 평균 이동 속력. 지계 이동 경로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 그 말이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였잖아. 그러면 동일한 시간 동안 누구의 이동 경로가 더 깁니까? 누가 더 많이 움직였어? A가 더 많이 움직였으니까 속력이 더 크다 그 말이죠. 됐나? 자, 8번. 자, 가는 어느 화산암체 정자극기 고지자기 복각. 일단 정자극기라 다 말을 해줬습니다. 자, 문제 가볼게. 자, 지리산 북극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자, 기억. A가 C 시기에 고지자기 추정한 지리산 북극 방향이라면 화산암체는 지리산 북극 방향이 돼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적이 있다. 자, 봅시다. 자, 만약에 이게 원래 지리산 현재 보면 원래 지자기 방향이라 둡시다. 볼게. 그러면 지자기 방향이 이 빨간색 방향이라면 암석들이 화성암들이 분출돼 가지고 그들이 자화될 때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되겠죠. 근데 지금 자 스몰 A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파란색인데 하늘색으로 지금 이렇게 회전했다 그 말이잖아. 됐나?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음을 의미하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리산 북극과 지자기 북극이 같다라는 그런 말들은 없잖아. 맞지? 자북극의 방향이 어딘지는 알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를 꼭 자북의 방향이다라고 두고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자, 그런데 C가 가장 과거잖아. 맞지? 라지 C가 가장 과거지. 맞나? 그러면 라지 C를 스몰 A라 해줬기 때문에 자, 라지 B나 라지 A 그러니까 스몰 B나 스몰 C는 좀 더 최근 일이 되겠지. 됐습니까? 자, 스몰 B하고 스몰 C가 최근이란 말은 최근에 스몰 B, 스몰 C 이 방향으로 지구 자기장이 이 방향이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스몰 B와 스몰 C에 대해서 스몰 A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죠? 시기방향 맞지? 왜냐하면 B와 C가 스몰 B와 스몰 C가 최근에 지자기 방향이 될 거니까. 이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시기방향 회전했기 때문에 시간 지나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야. 그 제일 아래쪽이 현재 제일 아래쪽에 있는 라지 C를 스몰 A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지리산 북극과 화산암체 사이 거리는 A식이 B식이 가깝다. 자, 여러분들 복각은 뭐와 비슷하다? 위도와 비슷하다. 자, 그러면 생성가시 위도니까 지금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플러스 50과 플러스 44잖아. 맞지? 됐나? 그럼 당연히 위도가 A가 더 크겠죠. 그러면 그게 더 가까운 건 자북극에 가까운 건 A가 더 가깝겠지.
위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이고, 디귿. 고지자기 겉보기 이동 경로는 동일한 경도선상에 일어났다. 이건 틀렸습니다. 이건 그림만 볼게. 여러분들, 자, 봐봐. 자, 대륙이 봐. 지금 경도라는 것은 이 세로선을 말하잖아, 맞지?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대륙이다 칠게. 그러면 대륙의 고지적인 방향은 자기 방향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됐나? 그러면 동일한 경도상으로 따라 올라갔어. 동일한 경도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치자. 그랬을 때 역시 자 자기장 방향 이 방향이 되겠죠? 맞나? 두 개가 거의 같은 방향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동일한 경도상 이동했을 때 자기장 방향이 동일하다. 그 말은 회전 가능해? 안 돼? 지금 기억에서 아니면 이 나의 자료상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회전했잖아. 그 말은 대륙이 회전했음을 말하는 거지. 됩니까? 근데 동일한 경도상에서 움직이게 되면 좌화되어 있는 이 방향이 회전할 수가 없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동일한 경도상에 이동하게 되면 자, 복각의 변화는 있어도 회전하지 않을 것이다. 복각은 달라도 자기장의 방향은 동일할 것이다. 그래서 나처럼 회전되어 있는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볼게. 자, 9번. 자, 가는 서로 다른 판 위치 A, B, C 나와 있고 자, 이것들 GPS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단위 자체가 좀 다르잖아, 맞지? 좀 조심을 좀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숫자를 직접 읽어서 확인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 방향 자체를 북쪽과 동쪽을 플러스 그리고 남과 서를 마이너스로 표현했습니다. 자, 값의 변화를 보시면 되는데 자, 기억. 세 지점 중 판의 이동 속력은 A에서 가장 빠르다 돼 있죠? 자, 그럼 이걸 다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 자, A 같은 경우에 지금 아래로 내려갔다 마이너스 변화를 말하는 거죠. 참고로 A 이거 그러면 어느 쪽으로 한 거야? 이거 남북이니까. 남쪽으로 갔고 지금 숫자를 읽어보면 약 한 24 정도. 일단 대략적으로 숫자를 좀 볼게. 왜냐면 숫자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좀 비교가 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에 B는 지금 위로 올라갔죠? 북쪽으로 갔다 그 말이고 변화값은 한 12 정도. 북쪽으로. 그리고 C 같은 경우에 역시 위로 갔죠? 북쪽으로 지금 값을 읽어보면 한 25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북으로. 자, A가 동서방향으로 위로 올라갔단 말은 동쪽으로 숫자는 29 정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숫자는.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 아래로 내려갔다. 그 말은 서쪽으로 갔고 숫자가 약 35 정도. 자,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도 아래로 내려갔단 말은 서쪽으로 간 것이고 대략적 숫자는 한 79 정도로 보겠습니다. 뭐 78, 79 이 정도로 볼게. 자, 그러면 자, 이동 속력. 지금 남북 성분하고 동서 성분을 다 따져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랬을 때 숫자 가장 큰 게 누굽니까? C가 되겠죠. 참고로 이 길이를 자, 이동 방향과 그리고 길이로서 속력으로 표현해 보면 C가 가장 빠른데 일단 A는 남동쪽. 자, 그리고 B는 북서쪽. C도 북서쪽이 될 건데 조금 좀 더 서쪽으로 치우쳐 있겠지? 그래서 어쨌거나 가장 빠른 것은 C가 되겠지. 자, 그래서 A가 아니라 C가 될 것이다. A와 B 사이에 멘틀 대류 하강부가 존재한다. 멘틀 대류 하강부란 말은 무슨 경계? 수렴 경계냐라고 묻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두 개가 부딪히는지 좀 봐야 되겠지. 그래서 A와 B를 보게 되면 서로 반대 방향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히고 있잖아. 그러니까 수렴 경계 맞고. 자, 그리고 디귿 2013에서 2022까지 B와 C 사이 거리는 점차 가까워졌다. B와 C. 참고로 B와 C 둘 다 같은 방향 움직이죠. 그렇지만 뒤에 있는 게 C가 더 빠르잖아. 그럼 둘은 가까워지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가까워지는 것. 무슨 경계? 수렴 경계죠. 수렴 경계를 해가지고 두 개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건 아니잖아, 맞지? 우리가 정의를 낼 때 서로 접근하는 경계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맞지? 자, 그리고 만약에 C보다 B가 빠르면 어떻게 되죠? 멀어지는 거 이건 발산이 되겠지? 얼마든지 같은 방향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치? 자, 10번. 자,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남반구에 있다가 이동됐음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자, 갑시다. 자, 갈게. 그래서 5도 S, 6도 N, 지금 10도 N 쭉 올라왔다. 그 말이잖아, 맞지? 38도 N까지. 자, 남반구에 있다가 계속 북상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왔다. 자, 기역 시기에 판기하가 형성되었다. 기역, 판기하. 판기하는 언제였죠? 고생대 말. 자, 지구의 나이, 지구 시작 얼마? 46억이었죠? 기억납니까?
자, 근데 뒤에 성칸불, 앞에 있는 성칸불의 시대를 둘로 나누지. 어떻게 나누지? 원생누대와 시생누대. 누가 먼저죠? 시생이 먼저지. 시원입니다. 자, 시생누대는 언제가 시작이야? 40억이야. 지구 나이가 46억이지만 40억부터 시작했다. 원생누대는 25억. 자, 고생대는 5.4. 중생대는 2.5. 신생대는 0.66. 기억하셔야 돼. 그렇지? 자, 가볼게. 자, 판기와 고생대의 말인데 지금 기억식이 17억이니까 말이 안 되죠. 맞지? 고생대는 2.5억부터 현재 2.5까지를 말했습니다. 자, 한반도 이루는 지계 중 고지작이 복각이 마이너스값 플러스값 바뀐 것이다. 자, 복각은 뭐와 비슷하다? 위도와 비슷하다. 어쨌거나 마이너스 값이란 말은 남반구에 있었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근데 지금 위에 자료를 보더라도 5도 S에서 6N 돼 있잖아. 맞지? 남반구에 있다가 북반구로 온 것 맞습니다. 자,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한 무렵. 자, 대서양은 언제 만들어졌죠? 판기하가 분리되면서. 이 분리는 중생대 초부터 그랬지. 무슨 기야? 트라이아스기. 투지백 기억납니까? 그 다음 쥐라기, 그 다음 백악기. 됐지? 자, 그래서 지금 위에 나와 있는 트라이아스기 초에 10도엔 위치했으며 쭉 내용이 나오잖아. 맞지? 자, 그래서 대서양 형성 시기는 중생대 초가 될 거니까 자, 이때는 좀면 나눠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됐지? 자, 그러면 시작할 무렵에 한반도를 이룬 지계들은 대부분 남반구에 있었다. 그러면 지금 트라이아스기 초에 어디 돼 있다 돼 있습니까? 지금 내용이 위에 10도엔 돼 있죠? 트라이아스기 초에 10도엔 돼 있잖아. 맞지? 중생대 초에 10도엔 있었다. 그 말이잖아. 그 말은 북반구, 남반구? 북반구. 됐지? 자, 11번. 11번은 쉬운데, 자, 초대륙 형성과 분리 과정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기억. 가에서 열곡대가 형성될 때 열곡대 부분 대륙판 두께가 얇아진다. 지금 당장 그림만 보더라도 얇아지고 있잖아. 맞지? 그리고 열곡대 볼게. 열곡이란 말은 대륙이 분리된 다음에 계곡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지대가 낮기 때문에 먼저 물이 고이는 호수가 될 수 있어. 그럼 시간 지나면 나중에 좁은 바다, 나중에는 넓은 바다가 되는 거지. 참고로 대륙 열곡대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해령이 되는 거죠. 바다가 되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현재 보면 해양지각과 대륙지각, 해양판과 대륙판 중에 누가 더 두꺼워? 해양판과 대륙판 중에 대륙판 더 두껍죠. 결국 이건 해양판도 변해 갈 거잖아. 맞지? 얇아진다. 그 말입니다. 자, 나에서 새로운 수렴 경계가 형성된다. 나를 보게 되면 위에 없던 것 중에 나온 게 지금 섭입되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새로운 수렴 경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 새로운 수렴 경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섭입했으니까. 다에서 해양지각 소멸된다. 다에서. 자, 가운데 있는 게 해양지각이잖아. 맞지? 근데 이게 다 과정 거치면서 양쪽에 있던 게 다 없어져 버리잖아. 됐나? 그래서 더 이상 다 그림, 다 이후에는 해양지각이 더 이상 없는 거지. 그걸 말하는 거지. 가운데 사이에 있던 걸 말합니다. 자, 12번. 자, 가나온의 해역 분포 기역판과 니은판 그랬고, 그리고 A와 B는 판의 경계라 그랬죠. 자, 그리고 자, 두 판 기역과 니은 이동 속력은 일정하고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가봅시다. 기역판이 정북 방향으로 이동한다면 A와 B는 모두 수렴의 경계이다. 자, 정북. 그 말은 북쪽 간다. 그 말이지? 자, 요 먼저 X와 X 다시 봅시다. X와 X 다시를 보게 되면 요거 해양 지각이라고 그랬잖아. 맞지? 나이가 순차적으로 X에서 X 다시로 가서 순차적으로 쭉 줄어들고 있지. 자, 나이가 제로인 곳이 어디입니까? 해령이죠. 그러면 해령은 오른쪽에 있는 거야? 왼쪽에 있는 거야? 오른쪽. 여기 있다. 그 말이지. 발산 경계 한쪽으로서 오른쪽에 해령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상에 그대로 좀 표현을 해보게 되면 X-보다 좀 더 오른쪽에 해령이 위치할 거야. 그래서 해령은 여기 있다. 그 말이지. 됐나? X-보다 오른쪽에. 자, 그러면 이제 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P와 P 다시 어쨌거나 지금 Y에서 Y 다시 가는데 나이가 일정하고 근데 Y 다시 쪽이 약간 더 많은
그런 분포를 띄고 있잖아. 맞지? 이건 뭡니까? 이들은 해령과 나란하게 멀겠지. 해령에서 나이 막 갖고 계속 멀어지면서 나이 같은 애들 쭉 나열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해령, 아까 여기 해령 위치를 잡았잖아. 맞지? 그러면 해령으로부터 나이가 쭉쭉쭉쭉 계속 많아지게 될 거야. 나이가 많은 애들 쫙쫙쫙쫙 되겠지?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Y에서 Y 다시. 됐습니까? 자, 근데 Y에서 Y 다시가 원래는 해령과의 거리가 Y나 Y 다시나 비슷하죠? 원래 나이가 같아야 되지. 근데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중간에 끊어진 변환단층이 있다. 그 말이지. 맞지? 누가 더 해령이 가깝습니까? P입니까? P 다시입니까? P가 더 가까운 거지. 자, 그러면 새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지. 어쨌거나 이거는 해령과 나란한 변환단층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해 주고 있는 거고, 요 내용은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지게 될 거야. 맞지? 뻗어갈 거야. 자, 그러면 문제 일단 기억부터 문제 해결을 좀 할게. 이 자료 해석을 했던 거고. 자, 그러면 지금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지게 될 건데 그 말은 니은판은 왼쪽으로 간다, 정서쪽으로 간다. 그 말이잖아. 맞지? 서쪽으로 가게 될 거야. 근데 기억판이 정북, 북으로 간다 그랬잖아. 그럼 두 판은 어떻게 돼? 서로 부딪히게 되겠죠? 그걸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A와 B 모두 수렴. 참고로 B도 어때? 어떻습니까? B도? 어쨌거나 지금 니은에서 밀고 들어올 거잖아. 맞지? 오른쪽에서 밀고 오겠죠? 서쪽으로? 그럼 부딪히게 될 거잖아. 그래서 A나 B나 모두 다 모든 경계에서 다 부딪힘이 있겠지. 어쨌거나 서로 부딪힌다, 충돌할 거니까 다 수렴 경계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북쪽으로 위로 올라가는데 니은은 전체적으로 지금 서쪽으로 오고 있을 거니까 부딪힘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자, Y 다시 구간에는 주양 이동 단층이 있다. 주양 이동 단층 같은 말이 뭐야? 변환 단층. 됐죠? 자, 가볼게. 아까 P와 P 다시 중에 해령이 가까운 게 누구라고? P라고. 그러면 해령을 다시 좀 조정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그림이 바뀐다. 그 말이야. 원래 진짜 해령은 이렇게 발달돼 있겠지. P에서 더 가깝고 P 다시 약간 더 먼. 이렇게. 물론 해령과 해령 사이 변환 단층이 발달돼 있겠지. 근데 주양 이동 단층, 변환 단층이 오른쪽에 있지. X 다시보다 좀 더 오른쪽에 있지. Y 다시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 맞지? 됐나? 틀렸습니다. 자, P와 P 다시 사이 거리는 점차 멀어진다. P와 P 다시. 요거 여러분들 지금 변환 단층 여기 있는 거죠? 변환 단층은 해령과 해령 사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판의 경계는 해령과 변환 단층 여기가 판의 경계지. 자, 참고로 그 바깥쪽 변환 단층의 바깥쪽은 뭐라 불렀지? 단열대로 불렀습니다. 갈라짐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X와 X답게 위쪽은 어디로 움직이죠? 왼쪽으로. 아래도 왼쪽으로. 두 개가 갈라져 있을 수는 있긴 있지만 둘이 같은 방향으로 거의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맞나? 이건 판의 경계 아니야. 판의 경계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랬지. 우리가 알고 있는 판의 경계는 발산, 보존, 그리고 수렴이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해령과 변환 단층이 있는 이 두 곳만 판의 경계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판의 경계가 아니다. 그래서 P와 P-는 함께 단열대로서 함께 세트로